네, 돈이 되는 재테크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KDB 대유증권 WMC 역삼역센터의 장보윤 PB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보니까 어떤 아이템인가 했더니 비과세 상품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맞습니다. 잠깐 들었거든요. 예. 요즘에 최근에 워낙 저금리이다 보니까요. 절세, 즉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사실은 재테크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우리 그 세금 관련해서 이제 많이 늘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의 한도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전액 비과세가 세금이 전 없다는 거예요, 아예? 맞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이번에 바뀐 거냐면 과세 특례 상품이라고 해서요.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 우대 저축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생계형 저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금 우대 저축 같은 경우에는 9.5%의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한도가 1,000만 원까지였고요. 그다음에 만 60세 이상은 3,000만 원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의 경우에는 완전 비과세에 3,000만 원까지 한도였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없어졌고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걸로 이제 통합이 돼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5천만 원까지 한도이고요. 그다음에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금을 낼 때는 15.4%에서 많게는 종합과세 하시는 분들은 41.8%까지 세금을 내시는데 그 큰 세금을 절약함으로써 이것이 다 이제 나의 수익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지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해서 이제 통합이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에 이 세금이 다 이제 그 면세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보통 가입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중요할 텐데. 가입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는데요. 사실은 세금 우대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만 20세 이상은 다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다 없어졌고요. 이번에는 국내 거주하는 만 61세 이상의 나이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장애인이라든가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도 이제 하실 수 있으신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만 61세 이상이라는 그 노인인데요. 이제 연도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53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이 1세씩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만 61세, 2016년에는 만 62세에서 2019년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만 65세까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이 1954년생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시는데요. 만 61세라는 건 뭐냐면 생년월일을 포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시고 생일이 안 지나신 분들은 또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1세씩 상향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일이 지나셨을 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에 생일이 지나신 1954년생 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안타깝게 1955년생부터는 가입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 다른 어떤 경제적인 조건보다도 출생 연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또 조건도 까다로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졌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54년 이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께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혜택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제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전액 비과세인데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15.4%에서 41.8%까지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이 종합소득 금액까지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입출금이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포인트인데요. 이 한도가 사실은 은행과 그다음에 보험, 증권 다 같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가입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상품을 들었다. 이제 3년 만기 이후에 이자가 늘어서 뭐 5,2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그 200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비과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증권사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금 5천만 원 상품에 비과세를 들었는데 원금이 5,2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5,200만 원, 200만 원도 포함한 그 금액까지도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상품을 한 5년 동안 잘 운용을 해서 1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비과세 한도
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은행에서 가입하지 마시고 증권사에서 꼭 이 상품을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954년생 생일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하고 대상도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독립유공자, 그 유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상품에 좀 투자 가능한 건가요? 예, 이 상품의 특징에서 예. 제가 앞서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보통 은행에서 가입을 하실 때는 예금 상품 또는 이제 그쪽에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근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상당히 낮은데요. 보통 이제 2%에서 2.5% 사이에 예금 금리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는 이제 생각보다 많지 크지는 않는데요. 증권사에서 운용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상품들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ELS도 가능하시고요. 펀드도 유리합니다. 특히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좀 많이 내게 돼 있는데 그런 세금 많이 내는 상품이 되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RP도 운영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자 소득을 받게 되는데 그 이자 소득도 다 감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리가 배당을 많이들 받으시게 되면 배당 소득이라는 걸 내는데요. 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상품에서 하시는 게 유리하시죠. 그렇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계좌에서 주식도 매매가 가능하신데요. 우리가 주식에 무슨 세금을 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매도할 때는 농특세와 그다음에 증권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그 농특세를 다 이제 면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운용이 불가한 것들이 있는데요. CP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장외 주식 그리고 이걸로 해외 ETF라든가 해외 주식을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많으신데요. 이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외화 약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운영을 어렵다. 불가하게 됩니다. 예. 자, 그중에 이제 비과세로 운용하기라도 좋은 상품이 있다라면은 좀 선별해 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보다는 조금 이율이 높으면서 그다음에 그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형 ELS입니다. 최근에 나온 상품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ELS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EL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수를 이제 결합하게 됩니다.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해서요. 지수 또는 종목을 연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보통 지수 한 가지인 그 상품이 보통 연 이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지수가 합쳐지게 되면 7에서 8%까지도 나오긴 하는데요. 가장 잘 알면서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개짜리 이제 지수형 EL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통 지수형 ELS가 사실은 안에 내용을 보면 복잡할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제가 좀 말로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ELS라는 건 뭐냐면 주가에 대해서 파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상품은 고위험군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의 그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 한 개로 했을 때 보통 연 5%입니다. 기초자산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코스피 200인데요. 제가 여기서는 조금 설명하기 쉽게 코스피 우리 지수로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1930포인트고 상품을 그 설정하는 날의 종가가 1930포인트였다라고 하면은 뭐 95, 95, 95, 90, 90, 90, 하방 65 이런 이렇게 알아먹지 못할 그런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193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후에 이 지수의 1930포인트의 95% 수준,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한 마이너스 5% 수준 정도인 1834포인트 이상이라고 하면은 조기 상환 되게 돼 있습니다. 연 5%로 계산을 해서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조기 상환 이후에도 안 됐다라고 하면은 24, 30개월, 36개월 이상의 90% 수준 이상, 그러니까 1930포인트에 10% 정도만 하락하지 않으면 그 지수는 1737포인트 정도 이상이면 조기 상환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수는 아까 고위험군이라고 했는데 그럼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예.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손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언제냐면은요. 만약에 이 3년 만기가 됐는데 중간에 조기 상환이 안 됐습니다. 네. 안 됐는데 만기 되는 날의 지수를 봤더니 하방 65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지수가 지금부터 35% 빠진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을 할 때 판단하실 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지수가 1930포인트인데 1255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입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1255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금요일이나 이런 것처럼 빠졌다가 다시 네.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 포인트인 만기 때 1737포인트 이상이면 또 그때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상품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모든 조건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세세하게 알려드릴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가입할 때 이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가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그 전에 기존에 만약에 생계형 전축 3천만 원 그리고 우리 세금우대 3천만 원 한도가 설정돼 있으시다면 전체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가입하셨던 생계형이 아닌 그 세금우대 3천만 원은 해지를 하시고 한도를 만든 다음에 5천만 원까지 한도를 받으시는 게 이제 특징이고 주의하실 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재테크 상품 중에서도 이제 비과세 상품, 그중에 이제 비과세 종합 저축에 대한 내용 확인해 봤고요. 가입 조건을 잘 염두에 두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DB 대우증권 WMC 역삼역센터의 장보윤 PB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